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어, 요 공변될 공 또는 귀공이라 하죠, 이게. 요 공을 부수로 하는 문자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게 이제 공변되다, 또 귀하다, 귀공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를 이제 지니게 된 것은 뭐냐면은 위에 여덟 팔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요게 사라래 쪽에 사사사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요 얘기했잖아요. 치자, 조화, 교화, 치화 쪽에 요 치화 이렇게 쓰잖아요. 요걸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죠. 요게 여기다가 30원을 하면은 다스릴 치자가 돼요. 그런데 같은 텐데 여기다가 달월변을 하면은 아이벨 타자가 돼, 이제. 아이벨 태, 이렇게 다르잖아요. 하나는 다스리는 거고, 하나는 아이를 베는 거고, 똑같은 텐데, 이게. 달월변이 붙으면 아이를 베는 거고, 삼성이 붙으면은 치화, 다스릴 치가 된다. 이걸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똑같은 태이지만은 달월이 붙으면은 아이를 베요. 그 달월은 이제 육달월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죠. 이제 고기 육자. 달은 고기를 말하고, 이제 태양은 정신을 말한다, 이제 그랬는데, 요거, 고기 육을 태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를 뵌다고 하는 거고, 요건 뭐냐면, 천지인 세계에 물을 갖다 뵌 거죠. 물르다가 태를 이룬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거죠. 물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갖다 잉태시켜요. 물이 없으면은 정자고 난자고 다 죽어버려요. 모든 생명을 갖다가 발화시키는 거는 물이 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하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지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모든 천지는 말씀으로 지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 흙으로 지었으면 끝까지 흙으로 짓든지 그러지. 또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이게. 똑같은 건데, 이제 다양하게 비유를 하니라고,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깨끗한 물을 갖다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 물을 갖다 극하는 토국수하는 그 흙을 갖다가, 토를 갖다가 그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 한자 시간이니까 뭐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요게 공변될 공을 지금 말씀드리다가 요게 나와서 요거하고 연결된 게 여기다 입을 이렇게 붙이면 태잖아요. 이렇게 입을 붙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통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내가 통하는 통로가 이 태라 그래요. 이게. 그걸 별태라고 했고 거기다가 달을 붙이면은 아이가 나오는 거고 삼수면을 붙이면 모든 게 막힘이 없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태자 하나를 놓고서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무튼 이 공변될 공자를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그 공변될 공자가 들어간 것은 공소라는 게 있더라. 이제 공소. 우리가 공소를 한다. 공소장을 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검사가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공소장은 뭐냐면은 소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소송을 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이때 소자는 뭐냐면은, 소자는 호소할소라죠, 이게. 호소할소라고도 부르고, 소라고도 부르지만은 척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게. 근데 척자는 잘 안 쓰거든요. 소라고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지금. 근데 요게, 이 소자를 보면은 말씀언이 있고, 여기 왼편에 말씀언이 있고, 오른편에 요게 척자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말씀언 있고, 오른편인 게 요거죠. 근데 그걸 물리지 척이라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척지지 말라. 등산께서도 그랬잖아요. 척짓는 일이, 척짓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척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게 물리칠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칠척이 아니고 여기다 말씀만을 붙이면은 말씀으로 물리친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언가를 물리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경우, 법에 맞는 경우로다가 물리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경우가 타당해야 돼, 이제. 호소력이 짙어야 되죠. 그 호소력이 강해함으로 이제 호소할 소라고 하게 되었다. 이게 호소할 소라고 하게 된 근거가 이제 그래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척자를 보면은 여기 도끼근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근 일석삼극할 적에 나무목에다가 도끼근을 쓴 게 가르석, 쪼개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끼근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버려. 그럼 이게 척자가 돼버려요, 이제. 척자.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물리칠 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은 도끼 근에다가 이렇게 점 하나 찍는다고 하는 거는 도끼로다 무언가를 점을 찍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도끼로다 무언가 찍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거슬리는 그 무언가를 도끼로 찍어서 물리치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물리칠 척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척지면 안 돼요. 척이 없는 척이 없는 세상을 갖다가 무척이라 하죠. 무척 잘 산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무척 잘 살아. 근데 척이 없이 잘 사는 거. 그 무척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공자가 들어간 곳은 공안이라고 있어요. 이게 또. 공안은 공문서에 이제 아니죠. 공문서. 공론에 의해서 결정된 안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안자. 안자는 이게 이제 생각할 안이죠. 이게. 그래서 안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목. 밑에 나무목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는 편안한 안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진면자 밑에 여자가 들어가고 그 밑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요건 편안한 안자인데 여성이 집안에서 앉아 있는 거, 여자가 집안에 가정에서 살림을 할 적에 편안해진다. 그건 다 아는 거고. 근데 그 밑에 나무목을 하면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거라 지금 이렇게. 나무 위에. 그 나무 위에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로 만든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모습을 그렸다. 즉 편안하게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도구라고 해서 책상 안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렇게. 책상 안이라고도 부르고 생각할 안이라고도 부르는데 책상에 편하게 앉아서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저는 나무목을 의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건 편안한 앉자니까 편하게 십과 팔을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요거 뭐냐면 양의 구변, 음미 구보.
아홉 번 갔다가 아홉 번 돌아오고 이렇게 그 18변을 하는 그 이치를 갖다가 깨달을 적에 편안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 도구를 책상이라고 해서 책상 아니라고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목을 깨달아야 된다. 18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공자가 들어간 것은 공인이라고 했죠. 인은 이제 알인자죠. 인정할 인자 또는 알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구든지 공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일반 공중이 시인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상징이죠. 이거는 믿음의 상징. 근데 그걸 이제 말씀언은 하나, 둘, 셋, 넷, 사방이 다 통하는 통로라 그랬죠. 이게 말씀이 그다음에 이게 인자죠. 이게 본래 칼날 인자였죠. 이게 칼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칼날 인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말씀 언을 이렇게 하면은 마음 심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 마음에 이제 칼날이 들어간 건데 그 괴로운 거죠. 그거 갖다가 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참을 인이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참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이 둘을 합하면 말씀으로 모든 걸 참는다.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깨달아야 돼요. 전후 사정을 제대로 이렇게 다 알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게 어딘가 하나 이렇게 막혀서 그렇구나. 이제 그게 보이게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란 게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했느냐면은 네 가지를 보기 때문에 역사자, 불남자, 넷을 동서남북 넷을 보는 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거 갖다 숫자로 5라 그랬잖아요. 4 더하기 1, 5라고 했는데, 그래서 5를 갖다가 나우자에다가 이렇게 마음심을 하면은 깨달을 오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야, 5, 사실은요. 넷을 보는 5야, 5. 그 내가 깨닫는 주인공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네 군데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통하게 하고, 그걸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알미.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알 적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미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네 군데를 다 안다면은 넷을 다 안다면 막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셋이고 천지인이고 그 다음에 천지인이 통하는 것은 사방이죠. 이렇게. 사방이고 천지인이 겉으로 들어가면 기본이 2죠. 음과 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2는 기본적인 거고 형상이 들어가는 기본이고 3은 움직이는 주인공이고 4는 통로죠. 예, 그 주인공이 다니는 통로고 5는 그 중심을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생각해가면 재미가 있죠. 이게. 그래서 공인은 이러한 뜻이 있더라. 그래서 사방이 막힘이 없이 다 통하려면 내가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야 면장한다. 이것도 면장이란 것도 시골 면장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담 있잖아요. 이게 장자가 담장자고 면자는 얼굴 면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원래. 면장한다는 게. 그, 내가 이렇게 면장하고 있으면 뭐냐면은, 그, 담이 얼굴을 막고 있잖아요. 그럼 갑갑한 거라. 근데
뭔가 이렇게 깨달으면 그걸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알아야 면장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담을 갖다가 마주한 거, 이제 그런 그 갑갑함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면할면자고 죽음장자, 죽음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끝나고 이번에는 여섯 육자. 이것도 팔을 붓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귀공자도 팔을 붓으로 한 거고 여섯 육자도 팔을 붓으로 한 거예요. 지금 사전에 산자를 여섯 육자를 찾으려면은 부수가 팔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팔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이걸 왜 여섯이라고 했느냐? 네? 그거 이제 사전에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요거는 보통 요걸 돼지 해, 돼지 머리 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서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들립자로 봤어요. 좀 이제 엉뚱한 것 같죠? 이게 들립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그렇게 보는데 원래 그 갑골문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 들립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본수가 1에서 10까지 10개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짝수가 뭐냐면은 8이에요. 8. 8팔자. 근데 이 8팔자 속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들립자를 이렇게 이제 바꿨지만은 머리를 숙이고 8팔자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억지 같은 논리야. 왜냐하면은 이 들입자가 8팔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즉 8팔자를 쓰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냥 이렇게 8팔자 쓰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렇게 했다면은 8팔자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말이 맞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쓰고 8팔자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한 건 뭐냐 8팔자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8팔자 위로 드러났다. 오히려 8팔자를 갖다 감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8팔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 제일 큰 짝수 8팔자 속으로 맨 처음에 들어간 숫자가 6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사전 지금 보세요. 다들 이렇게 설명해놨어. 제일 큰 짝수가 8팔인데 그 속으로 첫 번째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 게 6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건 조금 그 경강부회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 그거잖아요. 2, 4, 6, 8, 10 이건 이 짝수인데 이거 전부 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획수가 둘이라는 거예요. 2를 갖다가 머금고 있다는 거. 요건 2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획수가 2인 8팔을 갖다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4요. 획수가 2인 8팔을 갖다가 집어넣었어. 6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머릿속에다가 획수가 2인 8팔을 갖다 집어넣은 거라. 이거는 그대로 8팔 2획이고 10도 2획이잖아요. 전부 다 2획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볼 때는 그 사전에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짝수에서 제일 큰 8팔자 속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다. 이게 여선육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그래. 8팔
여덟 팔 위로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든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사전의 설명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일석삼극으로 삼극을 세우고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덟 팔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월권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석삼극으로 이게 이제 하나지만은 세 개가 동시에 섰다는 얘기죠. 이게 이것도 하나를 갈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 개가 동시에 갈라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세 개가 쓰고 세 개가 갈라지고 그럼 요게 그 결과가 여덟 조각이다. 그런 의미를 갖다 여섯 육자가 나타낸 게 아닌가. 이제 내 입장에선 그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섯 육이라고 하는데 여섯 육이 들어가는 문자는 상당히 많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육갑, 육경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육갑. 육갑이라는 얘기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육갑을 이제 그 병신 육갑한다. 부정적인 말로다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뭐냐, 육갑을 제대로 따지면은 도사죠. 도사 중에 도사지.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육갑을 따지지도 못하면서 육갑 떤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아무튼 육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육식갑자의 줄임말이죠. 이제 잘 알다시피 맨 처음에 청가는 갑으로 시작하고 지지는 자로 시작하잖아요. 저 여기 1번, 그 다음에 갑자 다음에 을축, 갑자, 을축, 병인, 정면,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기유, 갑술의 병자. 이게 숨도 안 쉬고 64개, 60개를 다 60갑자, 예성개를 외워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30번째는 뭐가 있고 36번째는 뭐가 있고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육식갑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거 증거가 되는 거거든. 그냥 이게 순서가 그냥 먹여진 게 아닌다, 여러분. 60이라는 게 6 곱하기 10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6 곱하기 10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10 하면 50인데 요거하고 차이가 있죠, 이렇게. 5 곱하기 10은 5행이죠. 홀수의 중심이죠. 홀수의 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짝으로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다 드러난 거라, 이게. 5가 짝으로 드러나면 11로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홀수의 중심은 무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랬지만 4 더하기 1, 3 더하기 2, 이런 그 음량의 조화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변화의 근본이라 이제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는 변화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들어가야만이 1이 6이 돼. 2가 7이 되고 3이 8이 되고 4가 9가 되고 이렇게 1, 2, 3, 4라는 네 개의 생수를 음을 양으로 양을 음으로 그렇게 바꿔주는 숫자는 5가 유일해요. 다른 숫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만큼 모든 음량과 생성의 변화의 한 중심에 있는 숫자가 5예요. 그것이 온전해진 상태가 50이라. 그러니까 요거 갖다 대연수라 하죠. 대연, 큰 대자, 그 다음에 불어날 연자, 부필연 그러죠. 다 모든 걸 불어나겠다. 크게, 온전하게 불어나겠다. 해서 50을 대연수라 해요. 그래서 요거는 홀수의 중심이고, 즉 변화의 중심이고,